반갑습니다. 와룡봉주입니다. 자, 오늘 6월 21일 오전이고요. 이번 주 증시 전망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음,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바로 아래 역삼각형 부분 요거를 누르시면 이제 더 보기 요걸 누르시면 링크가 나오는데요. 무료방 링크가 나오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방은 이 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제 사진이든 뭐든 뭘 쓰더라도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비번을 누르라고 나오는데 비번은 7890인데요. 현재는 인원이 다 차 있어서 바로 들어오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요. 미국 다우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나스닥은 한 3.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 코스닥은 마이너스 0.5%, 뭐 이런 정도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지난주 북한 이슈 관련한 부분들도 있었고, 옵션 만기일에 대한 이제 부담감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최근 우리 시장이 이제 조금 한 단계 진짜 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무언가가 더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상태인데 그 플러스 알파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쪽 자리에서 이제 저항권에서 한 번 정도 걸리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아마도 그 지난주에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말씀드렸던 그 레인지 안에서 움직였다. 첫날 월요일 하루가 조금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루 만에 약간 바닥까지 코스피는 제가 말씀드렸던 바닥을 찍었고 코스닥은 약간 하회했었는데 바로 레인지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내용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내용까지를 놓고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난주 시장에서 가장 이제 이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경기 재개 이후에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생각보다 지금 조금 더 커져가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많이 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인데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가 플로리다나 애리조나, 뭐 텍사스, 뭐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1군데 정도가 폐쇄가 됐다라고 하죠. 다시 운영되던 것들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 충격적으로 조금 다가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에서 뉴욕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일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다가 조금 감소하는 듯 보였던 이 분위기에서 제가 아마 5월 중순 이후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텍사스 지역 중심으로 조금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던 그 부분,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5월 1일 이후로 지난 금요일 날 확진자 수가 3만 명이 넘었다는데 1일 확진자 수가 3만 명이 넘었다는데 그게 5월 1일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상 좀 부담으로 크게 작용을 했던 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FOMC가 있었었고, 미국에서. 우리도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그 전에 FOMC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부분은 이제 과도한 어떤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감이 좀 나왔었죠. 특히나 이제 그저께 이제 금요일 나왔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딜레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경기 전망 자체가 자꾸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요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흐름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 하락폭이 좀 더 커졌었던 장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제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거죠. 이거에서 연결돼서 이 부분으로 연결되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는 북한 이슈가 있었었죠. 이 남북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 연락사무소가 일단은 폭파가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제가 이 부분은 아마 대북주 말씀을 드리면서 따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부분이 긍정적일 수는 없겠죠. 근데 북한 이슈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 미쳐왔던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설사 국지전적인 측면까지 간다 하더라도, 국지전 정도까지 가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의 일주일가량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뒤에 다시 회복을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정도까지 이제 사실 지금 국지전도 글쎄요. 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북한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현재 최근 북한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불만이 뭐야? 이 부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해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지금은 왜 이걸 해라고 얘기하면서 그 근거를 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북한의 시각에서 봤을 때 더 이상 뭐 크게 자극하는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뭐 개머리 고지 쪽에서 뭐 이 포 개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 부분도 뭐 알아보니까 개머리 진지에서 그 오픈된 포가 2개가 있었잖아요. 그 사진에도 많이 나왔던 거기서 포를 쏴서 우리나라 연평도까지 날아오지 않는답니다. 뭐 이 산 뒤에서 뭐 뭔가 해가지고 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상황을 굳이 만들 거라고 지금 보여지지는 않고요. 단지 이 부분은 이제 이 근처를 다니는 배들, 우리 어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군 해경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을 텐데 뭐 그게 크게 확전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북한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니네가 대북전단, 우리가 지금 계속 빌미를 삼았던 게 대북전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니네를 믿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남전단 뿌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 같으면 이 부분을 군사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은 대남전단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당일 이슈 정도로, 장중 이슈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좀 높긴 하다. 다만, 이 부분이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난주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도 외국인들의 매매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의 엑시트는 아니거든요.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무역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폼페이오 양재측 간의 회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뭐 좋았다는 얘기도 있었었고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아마 원론적인 부분에서 중국이 사주기로 했던 부분은 사기로 했다. 그 정도까지가 지금 다인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 뒤에 아직 뭐 더 발표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비밀 회의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나온 내용으로 본다면 그런 정도. 그럼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 크게 문제는 없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이 중국을 겨냥한 발언들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양면 정책 정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는 1차 무역 합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속도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왜 지금 당장 놓고 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뭔가 반전을 시키려면 뭔가 대상이 필요하고 타겟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처럼 타겟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의 차원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시각에서는. 자,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하겠죠. 동네 미국, 중국 등의 재확산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가장 큰 키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예상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베이징을 지금 봉쇄를 한 상태잖아요. 베이징
폐쇄를 한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까지 지금 다 지금 등교가 중단돼 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폐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봉쇄를 생각을 한다면 중국은 일정 정도의 시간은 조금 더 증가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잡힐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크게 걱정스럽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 쪽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미국 쪽은 뭔가 지금 타이트한 그 면들이 지금 확실히 지금 확연하게 풀려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캘리포니아 쪽도 그렇고 플로리다 쪽도 그렇고 뭐 이쪽이 지금 특히 이제 플로리다 쪽은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좀 있기는 해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서는 예상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난 2월 달 우리 시장 나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크게 유행이 나오고 나서 가라앉고 나서 다시 유행이 나올 때는 정말 이 다시 유행되는 속도가 엄청난 속도가 나오지 않고는 시장에서 반응을 할 때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막 급락하는 형태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사실 유행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라고 그 부분에서 이번에 지금 나오게 될 앞으로도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 이쪽에서 어떤 재유행이 조금씩이라도 더 진행될 때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조정의 폭이 그렇게 아주 큰 정도의 폭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요렇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향후 이 부양책에 대한 이 부분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뭐 발표하기로는 이제 연준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발표하기로는 아직 뭐 우리가 쓸 카드 많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카드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길을 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길을 그대로 간다라고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카드가 많이 남아있진 않아서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행정부 쪽에서의 부양책을 계속 지금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게 지금 치료제가 빠르면 한 8월 정도쯤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은 뭐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조금은, 시간적으로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뭐, 아마 이걸 보고 중장기로 지금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뭐 상관없을 거고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단타 말고요. 이제 뭐가 이제 유행한다라는 걸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쪽은 제가 그 관심 섹터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쪽 섹터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쉽지 않아요.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섹터들을 들어가셔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밤에 잠 못 자는 스타일이죠. 이런 섹터들이. 왜?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얘가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서 쭉 오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 되니까 얘 별거 없어. 다른 애가 등장했어. 그럼 다른 애 가고 얘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얘보다는 약하지만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 부분 뭐 조금은 표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요번에 그 볼턴의 회고록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일단은 그 연방법원에서 허가했잖아요. 허가를 했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급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타겟으로 또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도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될 잠재적인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충돌 이후에 인도 쪽에서 지금 중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지금 조금 확산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화웨이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 부분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한 번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쪽으로 봐서는 뭐 수혜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꼭 수혜로만 연결되지는 않아요. 이런 국경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중 국경 분쟁이면 이게 동남아시아 쪽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시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되기 때문에 이걸 꼭 긍정적으로만 봐서 싸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이 부분은 7월 달 정도까지는 계속 나올 걸로 봅니다. 1차적으로 7월 달 정도까지는 이 얘기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도 7월 달에 지금 뭐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도 있고요.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국회에 지금 이제 국회에서 상위 논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지금 올라간 정책들이 3차 부양책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일부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약을 해보면 일단 경기 재개에 따른 재확산 여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부양책. 이제 조금씩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오겠죠. 본격적인 발표는 7월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뭐 마찬가지인 거고요. 북한도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예상 범위는 2050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건 2030에서 2070입니다. 걸릴 자리는 2030이고 2070이에요. 2050은 거의 상징적인 자리 정도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과거에 올라올 때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상징적인 자리였고, 요것도 가운데 중앙값이기 때문에 2050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2150까지의, 그러니까 이번 주 조정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이렇게 막 하락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며칠 정도는 계속해서 여기서 에너지 응축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차원에서의 움직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역시 700에서 750 지난주와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레인지와 크게 차이가 없다. 그 얘기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관심 섹터는 장비 쪽은 일단 조금 뺐고요. 소재도 지금 사실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서 얘도 지금 조금은 지금 보는 건 조금 늦은 것 같고요. 요런 쪽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친환경차 쪽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쪽, 그 다음에 미래차,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쪽이 사실 지금 굉장히 넓은데요. 바이오 섹터들, 이게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한 섹터들도 있겠습니다만,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교육적인 부분은 별로 언택트에 해당은 하지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게임이라든지 게임도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차별화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쪽 관련한 쪽, 클라우딩 쪽, 이쪽도 아직 일부 많이 올라간 쪽도 있지만 아직 덜 올라간 쪽들도 있거든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쪽도 있고요. 이제 그런 쪽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한 얘기, 관심 섹터 이슈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